Only met on the weekend. Said I'm not catching feelings. Oh, I guess.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미화입니다. 오늘은 초대자가 없을 걸 미리 알고 제가 이제 저는 가끔씩 그 리서치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제 구글을 엄청 뒤졌어. 구글 이제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시사 부분을 알고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그러다가 위기하고 기회란 얘기를 할 때 위기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위기를 내가 만들든 위기가 되든지 아니 기회로 만들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운을 본인이 알고서 잘 터득하느냐 그렇지 않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생각이 진짜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뉴스킨 하는 분들이나 뉴스킨 사업하는 부분도 부자도 본인이 타고날 때 갖고 온 건 있긴 했는데 그거를 운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건 옆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하고 기회고, PPT 색상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정열적이에요. 정열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색깔도 하고 꽃도 하나씩 넣어봤어요. 제가 요즘 꽃에 꽂혀가지고. 자, 잠깐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 우리 코로나가 지나면 코로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현재 내 주변의 상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많이 변했다기보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한 2, 3년 동안 분명히 오긴 뭔가 위험해지긴 했는데 잘 모르게 확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대기업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라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게 맞는 거지? 막 TV 보면은 영혼을 끌어보아서 부자가 되던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이자를 못 내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고, 근데 어떤 데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지금은 뭔가를 막 사들이고 있고, 이런 게 바깥에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주부였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이게 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는구나. 역사가 돌듯이 이 부호에 대한 것도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김영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전도 사실 세균도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숫자도 조절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지금에 대한 거를 내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현재 지금 내 상황에 정확하게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지금 현재 거의 막바지를 하는데 코로나가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나고 있을 때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나랑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나하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2022년도를 보내고 지금 2023년도 영월이잖아요. 이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의 생각이 2023년도의 12월을 똑같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작년에 했던 생각과 올해의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기와 기회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어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위기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구하면 변화를 하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선택 하나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제가 서치를 하다가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2019년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물며 조그마한 개미도 지진이 난다는 거 금방금방 감지한다는데 우리 인간은 무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보가 그냥 매스컴밖에 없어요. TV밖에 없고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단 정보에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이게 2016년도부터 이렇게 엔잡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었구나. 나는 그거 왜 몰랐었지? 그때도 굉장히 뉴스킨에서 엔잡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2030 때 얘기하고 SNS에 대한 얘기를 벌써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 잘 몰랐었네. 왜냐면 그거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고 결국은 이걸 월급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은행들 요번에 그 명퇴 하잖아요. 명예퇴직하는 신청 받아요. 은행 몇천 명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은행 별로 없고 지금 CD기로 해결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월급 주면서 그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바뀌기 때문에 은행에 다니신 모든 분들이 지금 전부 잘리게 생겼어요. 말이 좋아지 명예퇴직이지 결국은 길거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분들도 분명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 직장으로 들어가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직장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저부터서.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도 평생 직장이라 알고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당신들한테 엔잡을 하라고 투잡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아마 보통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모를걸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지금부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님께서 뭔 얘기 하냐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살 게 아니거든. 앞으로 이후에 살 거를 부모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아이를 가르쳐 버리면 아이는 도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예 배워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를 가라, 대기업을 가라, 좋은 직장을 가라는 여기 끝난 거예요. 그거는 부모 수준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창의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엄마들이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 창의적일 수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이 분명히 시대를 못 따라가요.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저는 아이를 이제 다 키우고 난데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고 애들 돼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엄마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국 그렇고요. 그리고 니트족하고 청년 엔잡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데요. 왜? 평생 직장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답니다. 왜?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몰라요. 항상 엄마들이 오냐 하면서 엄마가 끌고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했지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 해본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2030 직장에 대한 직장이 없어. 근데 그건 아니고요. 직장은 있어요. 직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기에 대한 꿈도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게 옛날에 우리 얘기했던 부모님 얘기했던 좀 대기업 이 기준 아니면 공무원 이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다르게 가지고 본인이 다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이제 직장인 절반이 엔잡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지금 엔잡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닌가 싶어요. 100%가 아닌가 싶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못하는 거야. 임원진들, 그런 분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엔잡에 대한 부분과 부캐에 대한 얘기가, 우리 한참 유재석 씨 나오면서 유산슬 노래 부르면서 부캐 얘기 엄청 많이 떠들었잖아요. 지금은 본업보다 부업으로 해서 좋아했던 일이 본업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지금은 직장인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당연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다시 이제 내 직업을 한번 가질 거야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냥 대세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투잡을 하든 엔잡을 하든, 엔잡이라고 얘기하면 네이버에 치잖아요. 그러면 2가지 이상을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얘기해요. 엔잡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엔잡러가 거의 나라에서 80~90%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엔잡이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그 직장에 뼈를 묻어하는 시대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공무원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뭐라 하는 거는 엄마의 옛날의 꿈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근데 코로나 이후에부터, 코로나 이전, 그 전에부터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조금 책을 좀 많이 읽히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더 이제 미디어를 많이 보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생각의 힘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전시회라든지 어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조금 더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원봉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생각이 굉장히 넓어져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생각이 넓어지면 본인이 꿈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한테 방학 때 막 그 학원 보내지 말고, 아이들을 저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면 아마 몇천 배의 생각이 더 깊어질 거예요. 책을 몇천 권을 보는 것보다 거기 가서 본인이 해보고 나누어주고 이 기쁨에 대한 걸 알게 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일반 직장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바빠요. 지금 변호사분들도 바쁘시고 의사분들도 지금 바쁘거든요. 의사분께서 지금 이제 유튜브 하신데, 게임에 대한 부분으로, 엔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본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부업이 더 바쁘면 본업을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봉사를 하시겠죠. 봉사를 하시면 이분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돈을 벌려고 어떤 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누군가한테 나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이제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의사분들만 교수님, 그 다음에 전문 직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부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엔잡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냐면 2016년도인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건 몰랐었잖아요. 매경에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인가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9년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그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간 거예요. 언젠가 오겠지만 아직은 멀었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도면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큰 회사들은 지금 전부 다 붙잡고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직장인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뻔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결국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고, 자영업이 안 되는 거는 정말 다 망해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은행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 명퇴하셔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렇지. 이제 또 자영업 뛰어드는 거야. 자영업 뛰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직장 아니면, 다른 직장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는데, 그 나이에 다른 직장 옮기기는 너무 어렵고, 젊은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뭔가는 샵을 내든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 가기 시작하면 그때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빠이빠이 하고 또 망해가는 거지. 그 사람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 그런 거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저분도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시대를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요즘은 사실은 택배하는 부분은 자영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도 굉장히 택배들 많이 하고 계시고, 택배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요, 배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입이 꽤 되기 때문에 새벽 배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의 잡 갖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잡,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얼마가 부자라고 생각하냐 유튜브에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래요? 49억 원 있으면 자기가 부자라고 한대. 그래서 한국에서는 49억 원 있어야만 부자래요. 한국에서는. 그럼 49억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얼마가 매달 나와요? 1억에 10만 원이 지금 안 되긴 하지만 1억에 10만 원 계산하면 500만 원이에요. 매달 내가 이자 소득으로 500만 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부자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49억, 이제 50억이 있어. 50억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주지도 않지만 매달 500만 원씩 통장에 월급처럼 계속 이자 소득을 들어오면 이게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70%는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가 필수라고 해요.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 재테크 요즘 뭐예요? 코인부터 시작해 주식부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혼이 지금 쪽박을 찼어. 그래서 지금 가난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까지는 먹고 살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지금은. 그래서 1년 후, 2년 후가 무섭게 달라질 거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1년 후만 해도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런 거기 때문에 평생 본인 직장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직업을 떠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준비를 잘 해서 본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부자처럼 사는 거,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오영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자 속에 속하시죠. 왜냐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49억 이상, 지금 100억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만약 1000만 원씩 매달 내가 내 통장에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은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정말 갑부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내 조상님을 큰절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2021년도 4월 23일 날 지금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1년 됐는데 대한민국 부자가 얼마야? 그때 49억 가진 사람 부자야. 근데 이거를 매달 은행에 이자를 넣었을 때 얼마를 받아? 한 5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받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부자라고 얘기한답니다. 돈이 막 쏟아지지 않아요? 네. 내가 이 글 보면서 그래 돈에 깔려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했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 보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49억에 대한 부분이야. 근데 아까 자영업도 하고 투잡도 하고 엔잡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아지나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요즘 100만 원씩 적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왜 그런지 분명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더 많아. 적금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적금도 할 수 없는데다만 계속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벌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딱 N잡, 쓰리잡, 포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이 어떤 소득이 들어오고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9억을 만들려면 재테크를 해야 된대. 재테크하는데 집을 사야 돼. 뭘 사야 돼. 그것만 아는 거지. 그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걸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서적을 읽는 게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한 현금에 대한 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소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월급 받아가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월세 받아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월급과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건물을 샀어. 그 재테크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왜? 일 안 하고 싶으니까 그 월세를 받고 싶은 거잖아. 결국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딱 아는 거 뭐가 있냐면 건물을 사야 돼.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 월세를 받을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기본적인 현금에 대한 돈에 대한 공부가 지식이 더 없었다는 거지. 저부터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직장인 다니든 자영업을 다니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돈을 벌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건물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는 알고는 있어. 근데 뭔가를 알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건물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부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결국은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는 시스템에 대한 거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시스템 권리로 해서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건물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자산, 그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재산과 자산의 차이를 잘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산은 내가 은행하고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방이 3개면 2개는 은행 거고 1개는 내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재산이야. 근데 자산은 다 3개가 다 내 거야. 근데 나는 거기를 살고 있지 않고 딴 사람한테 세를 줘서 그거를 뭔가 소득으로 들어와. 이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은행하고 쌤쌤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산이에요. 재산이고, 근데 내가 거기 살고 있다. 그것도 재산이야. 근데 내가 누군가 딴 사람이 살고 있다. 그건 자산이에요. 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재산과 자산에 대한 거를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집이 있어. 근데 월세가 들어와. 뭐가 세가 들어와. 뭐 이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그거는 자산입니다. 왜? 맨날 들어오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쵸? 그거에 대한 걸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보통의 이제 재산과 자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자, 돈에 있는 형태는 4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자, 1번 돈 들어오는 거. 자산에 대한 구조는 저 범준이 오빠 되게 좋아합니다. 봄만 되면 진짜 벚꽃 엔딩 불러오면서 봄만 되면 그렇게 빌딩을 산대요. 왜? 노래가 하나가 나가면 요즘 우리 캐롤송 들을 수 있어요? 캐롤 못 들어요. 왜? 저작권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캐롤 너무 행복하게 길거리에서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저작권에서 딱 그쪽에서 막아버리니까, 아니면 니네들 캐롤 틀려면 돈을 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트는 거야. 그래서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인 게, 그 노래에 대한 권리에 대한 거거든요. 범준이 이제 보면은 장범준이 참 진짜 부럽습니다. 매달. 그래서 이 사람 안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올랐더라고. 제가 보니까 서장훈이를 보면서 요즘은 더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알고서 들어서 그런지 훨씬 더 여유로워 보여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그 건물에 대한 시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가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또 착한 건물주예요. 힘들고 하면은 월세 부분도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각지 서로 공생하고 있는 그게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나만 살 게 아니야. 너도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같은, 어떻게 보면 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소득에 대한 부분, 해리포터에 대한 부분,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책은 한 1권, 2권만 읽고 그 다음 안 읽었어요. 근데 정말 주변에 너무 팬층이 많지 않아요? 해리포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달 이렇게 인쇄를 받고 있는 이분을 보면 책 한 권으로 그냥 끝장났다. 자손세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꿈꿀 수 있는 거, 이 3개는 건물 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건물이 월세가 나오려면 한 500만원씩 나오려면 꽤 큰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셔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노예할 때 지금 보고 계시는 백씨 아저씨, 백종원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라 부르고 싶어요. 저분을 보면은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걸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 계속 너무 좀 잘 살게 해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누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 멋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트리트푸드 파이터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이제 저 그걸 볼 때 음식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이것저것 막 먹어보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먹어보는 그 모습이 아, 되게 프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음식을 알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웠다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의 생각이 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는 잘 못하겠어. 나는 일반 사람이야. 그 자산을 갖고는 없네. 내 평생에 나는 이러다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딱 하나 저희가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플랫폼, 지금은 이제 쿠팡처럼, 쿠팡이나 다른 배달의 민족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인터넷에 매장을 하나 열어서 매장에서 고객하고 필요한 사람 연결해주고 공유하는 시대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씩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 한다든지 뭐 하긴 했는데, 그것 말고 요즘은 기회가 되게 많아요. 어떤 기회가 많냐면,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요즘은 사실 물건 살 때 어디서 사요? 뭘 보고 사나요? 후기 보고 살잖아요. 저도 후기가 몇 개나 있냐 따라서 그걸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쿠팡에서 뭐 물건을 사는데 저는 물건을 쿠팡이 제일 잘 사요. 너무 편하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완전히 쿠팡 매니아예요. 왜냐면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 안에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개인이 쿠팡을 가지고도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는데, 쿠팡 예를 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고구마를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아. 근데 친구한테 공유하면 뭐 줘요? 뭐 줘요? 로열티 줘요. 옛날에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자기 쿠팡 혼자만 했었는데, 쿠팡도 알게 된 거예요. 아, 개인의 공유가 얼마나 많은 사이즈가 큰 거에 대해 알게 되면서 개인을 움직여서, 인플루엔서들을 움직여서 내가 내 쿠팡 안에 소비자를 구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서 직장인들도 지금 직장 점심시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샀어. 그걸 친구들한테 공유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왔어. 제품을 구매했어. 그러면 쿠팡 파트너스에서 일정의 로열티를 줘요. 그런 걸로 개인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쿠팡에서 그걸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물건 띄진 않지만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할 때는 있고 하지 않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중간에서 중간 마진을 먹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플랫폼이라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제가 그 당나귀인가? 그 이제 예능을 보면서 어떤 분이 모델 하시는 분이 그 쇼핑몰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본인이 자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거의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업체에 갔는데 3년이란 동안에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게 거래하면서 좋아졌어. 매출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얘기가, 내가 이걸 제조하는 게 아니고 띄어다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중간에 공유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 사장님, 제조하는 사장님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자기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배신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배신하면 안 돼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은, 제조하는 사람의 문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버리면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 아닌가. 그냥 중간에서 소개해서 소개 마진을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누스킨이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준다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예를 들어서 누스킨이 뭔가 하나의 권리를 나한테 준다는 거에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분도 뭔가를 파는데 그분이 다른 업체가 갖고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 가서 그걸 팔고 이쪽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그냥 중간에 떼다가 파는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공유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쿠팡 걸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의 권리가 있는 걸 할 건지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걸 제가
하다가 너무 귀엽긴 한데요. 이거 키울 줄 못했어, 사이즈를. 아니, 얘가 왜 안 크는 거야? 이러면서 어제 막 늘리다가 도저히 늘릴 수가 없어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져가자. 그 생각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결국 뭐예요? 자, 저는 배달의 민족, 음식 되게 좋아해요. 저는 뭘 제일 좋아하냐면, 닭강정을 되게 좋아해요. 닭강정을 되게 좋아하고, 닭강정을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직접 가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항상 배달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닭강정 집에 가고 이 아저씨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따다다다다 하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배달 앱에 딱 배달의 민족이 주문을 해요. 그럼 얘네가 가가지고 그냥 배달비가 2,400원이야. 2,400원을 난 지불을 해. 그냥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달해 주거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배달의 민족도 자기 그냥 인터넷상에 그 공유할 수 있는 웹을 하나 넣어놓은 거지. 그래서 먹고 싶은 애들 일로 와. 그 다음에 너 식당 애들 일로 와. 모아가지고 너희들 둘이끼리 거래해. 거래하고 내가 소개해줬잖아. 내 웹에서 소개하는 거니까 그 소개비 나줘. 3%씩. 그리고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픈을 말하겠지만 이것 말고 홍보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돈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남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디만 되게 많이 남아요? 여기만 되게 많이 남아요. 이제 딱 이분이 배달의 민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웹을 하나 딱 그냥 인터넷상에 딱 웹을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플랫폼을. 뉴스킨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뷰티와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뉴스킨 회사하고 저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뉴스킨 회사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거기서 뉴스킨에서 하고 있는 뭐 생리대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기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그거를 저는 뉴스킨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제가 유통을 해. 뉴스킨 회사는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 유통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제 권리로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권리를 갖고 있냐,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일 것 같거든요. 쿠팡 파트너스에 누군가가 소개비를 받는 거는 상관이 없고, 본인이 배달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내 거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연결하면서 그냥 커미션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 제가 권리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결국은 제가 이제 아까는 쿠팡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 설명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백종원 분이 더본코리아라고 있는데 거의 5,000개 가까이 5,000개 가까이 좀 거의 2,000개 가까이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매장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딱 그거 같아요.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만 할 수 있어서는 그냥 그 체인점 하나는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중국집이라든지 차밍이라는 하는 그 중국집이라든지 아니면 한신포차라든지 그런 포차 같은 거 하나씩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낼 수는 있긴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매장 하나 오픈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장 하나도 보통 하게 되면 보통 1억에서 한 5억 정도 든다고 해요. 좀 큰 사이즈가 큰 거는 더 많이 들고.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 똑같은 구조이긴 해요. 똑같은 구조이긴 한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비자 먹고 바르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아까 그것처럼 매장 하나 하든지,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벌든지, 그렇지 않고 백종원처럼 주인이 돼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되게 잘 봐요. 넷플릭스 되게 잘 보는데, 옛날엔 처음에 그냥 끊었다가 요즘은 이제 정규 회원이 됐어요. 정규 회원이 되니까 정규 회원이 굉장히 많이 넷플릭스가 늘었거든요. 결국 이거 하나도 플랫폼이,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세 가지는 뭐예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은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냥 돈 쓰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인을 공유해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갖긴 하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번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웹을 하나 정확하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베라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배달의 민족, 쿠팡, 넷플릭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이랑 그 웹을 저희가 지금 요번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 웹을 오픈해서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죠.
클릭. 이걸 사면 클릭을 하면 되죠. 여기에다 설명이 되는 거야. 재밌죠, 사장님? 이거 하나 보고 그냥 사업 설명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베라 웹을 까세요 얘기하고, 당신이 얼마만큼 베라 웹을 많이 깔고서 회원을 많이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당신 거야 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보면은 마켓컬리에 보시면 그 요즘은 이제 뷰티 웹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귀찮아 하거든요. 귀찮아해서 나한테 맞는 거 그냥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맞는 거 그냥 해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셀피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전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건강이 됐든 뷰티가 됐든 맞춤형으로 세팅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핸드폰 하나 들고 그냥 영상 보여주고 웹을 깔아,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거기 컨설팅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해. 그 다음 후기를 올려. 끝.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누구나 지금 엔잡을 하고 있는데 90만원 100만원을 벌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걸로 가지고 지금 100만원을 벌으라는 거지. 100만원을 벌으라고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돈을 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 같아. 내가 어떤 기회를 맞이했을 때, 아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보다, 아 내가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시고 웹을 깔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웹을, 이거 어차피 얼굴 바르고 먹고 다 쓰잖아. 이거를 그냥 네 사이트 안에서 하라고 그래. 그러면 전부 다 돈이 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권리가 너한테 있어. 평생 그 사람이 평생 쓰는 동안에는 다 너한테 갈 거야. 근데 요번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K 보상이라고 해서 보통 하게 되면 한 30명 정도 매니아층만 만들면 100만원씩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내 주변에 한 2명 없겠어요? 2명한테 소개하고 2명한테 똑같이 소개하면 계속 이렇게 한 달 안에도 30명 그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집에서 보통 쓰는 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쓰는 게 한 3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외국 딸아이 혼자만도 한 30만 쓰더라고. 스킨, 로션, 샴푸, 뭐 클린저, 뭐 팩, 영양제, 생리대, 뭐 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주방 세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0만 원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인 가족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결국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쓰게만 하잖아. 근데 우린 돈을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뭐 시기가 지금 쓰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을 가지고 당신이 한번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아니라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 100만원 이상 벌어보라는 거지. 주변에 100만원씩 벌어봐 하면서 기회를 주는 데 없어요.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누스킨은 일대만 주는 게, 우리 누스킨 보상이 가장 행복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그냥 6대까지 준다는 거. 6대까지 5%씩 주는, 내가 소개하고 네버리지를 나한테 준다는 게 저는 누스킨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돼요. 자녀들한테, 엄마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데요. 엄마 요즘 나한테 뭐 물려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저도 물어보니까. 근데 어저께인가 그제 동치미에 나왔는데 저기 트로트 가수가 엄마한테, 엄마는 돈 어디다 놨었어?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황당해. 다른 사람들은 상속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엄마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상속해 줄 거 없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부모님 생각 황당하잖아요. 근데 사실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 누구나 다 열심히 사는데 상속해 줄 게 없네. 근데 상속해 줄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아픈 건 상속해 주지 말아야지.
아픈 거는 본인이 좀, 그죠? 그게 부모한테, 자녀한테 가장 정말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건강하게 상속도 해주면 너무 좋고, 해줄게. 빗상속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속이 되고요. 누스키는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됩니다. 진짜 훌륭한 조상님의 은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누스킨, 저도 누스킨 만났는데 딱 이걸로 40년 전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어, 이 얘기를 시작한 거고, 저도 이 말 듣고 했는데 처음에는 웃기네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누스킨을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걸 지키고 있는 회사가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스킨에서 가장 독점적인 것 중에 하나, 누스킨 해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1번이요. 이것 때문이에요. 에이즐락. 우리가 다른 건 다 잡을 수 있어요. 미모가 됐든 뭐 다 잡을 수 있는데 늙어가는 건 잡을 수가 없거든요.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난 투자할 돈이 없어. 그럼 그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에이즐락으로 생각해요. 2027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습니다. 5년 안에 끝장을 내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분 보면서 머리 까진 거 제가 보게 돼요. 머리 까져 피부톤 탱글탱글한 이분은 누스킨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하고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요. 조청 박사님. 이분을 보면서 자기가 뭐 개발해서 자기가 먹었구나, 이 정도면 끝난 거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뉴욕타임즈에 전 세계 독점이래. 그러면서 전 세계 어떠한 기업 2027년까지 에이즐락 물질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에이즐락은 누스킨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스킨 회사와 손을 잡고 일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누스킨을 만난 건 이제 저는 아파서 열심히 자영업을 했거든요. 자영업을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을 떠나라가 아니라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스킨을 만나게 되고, 저쪽 사진은 저희 수녀님이랑 같이 성지순례를 간 사진이거든요. 저는 누스킨을 티그린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난소암 6개월 판정 받았는데 지금 10년 넘게 잘 살아있어요. 재발하지 않고. 네, 이러면 제품 된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엄청 이쁘다고 생각하고 대본 이제 여기 시연을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비싼 제품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잡티는 안 없어지는 건지 얼굴을 닦고 나서 반쪽을 딱 했는데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조청 박사님처럼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잠궈올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있어서 내가 젊어지고 있다면 저는 중요한, 그래서 눈 쌍꺼풀 수술도 안 했는데 눈 처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제가 보니까 눈 처짐 있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저는 울트라 에센스하고 에이즐락 더 대박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로 결국은 본인이 먹고 바를 수 있는 제품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하고 먹고 바를 수 있는 제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번에 보셨죠, 딸아이? 많이 이뻐졌대. 두 분이 보시고. 그때 벌써 몇 년도, 2011년도면 지금 10년 정도 됐잖아요. 10년 전에 이런 사진인데 6살부터 태열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거 없고 진짜 민간요법을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딸아이가 더 좋아진 게, 보면서 감사한 건 그거 같아요. 딸아이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감사하고, 어떤 제품도 다른 제품을 쓰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립밤 하나라도. 누스킨 전 제품의 매니아층이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저의 매니아입니다. 누스킨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제품을 정기 구매로 끄덕끄덕 열심히 먹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1일 1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유리야, 너 피부는 왜 이렇게 유리알 같아? 그런데요. 이름도 잘 지었다니. 그죠? 그러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때 노안이었는데 그 노안이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이 먹어서 자존감을 좀 지키기 위해서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켜야 하는 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그쵸? 괜찮잖아요. 이분들이 같이 즐겁게 놀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아까처럼 우리 그냥 버는 얘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같이 늙어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전 듭니다. 자, 5년 전과 현재와 5년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5년 전이 나는 괜찮아. 지금도 5년을 지났는데 나 너무 발전했어. 나 너무 괜찮은 사람 됐어.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보니까 5년 후 내가 무서워.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5년 후에 조금 내가 불안해. 그러면 본인이 변화하셔야 돼요. 본인이 변화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변화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